AI를 이용한 코딩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AI가 만들어준 코드가 항상 맞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행해보고 안 되면 에러 메시지를 AI에게 주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 나가는 피곤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코드를 좀 안다면 이 과정에서 문제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람이 직접 고쳐서 쓰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콕 집어서 AI에게 설명하면서 더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겠지만, 코드를 좀 잘 모른다면 그냥 안 된다는 말을 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그 과정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는 코딩에 있어서 부기장인 코파일럿이라는 명칭, 혹은 오락실에 가면 게임하고 있을 때 옆에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훈수 두는 동네 꼬마들 한두 명씩 있죠. 이런 꼬마들을 연상시키는 위스퍼러와 같은 명칭이 어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AI를 사람의 지도가 있어야만 하는 지위에서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코드 작성뿐 아니라 스스로 테스트까지 해나갈 수 있는 파일럿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기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스스로가 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실망시켜드릴 내용 아니니까 꼭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문자열을 편집하는 코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해보는 내용으로 이번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CC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SCC 방식은 구현되어 있지 않은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코드를 사용하는 가상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코드가 진짜로 작동하게끔 해달라고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SCC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SCC 코드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hello가 있죠. 이 문자열을 리버스 스트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뒤집어서 OLLEH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OLLEH 문자열을 turn first second characters to uppercase라고 하는 긴 이름의 도구를 통해서 OLLEH 앞에 두 글자를 대문자로 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hello를 앞에 두 자가 대문자인 올레라는 문자열로 만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프롬프트를 ChatGPT-4 디폴트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응답을 줍니다. 챗GPT 스스로는 한치의 틀림도 없다라는 것과 같은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드는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죠. 그래서 응답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코드를 복사해서 정말로 잘 되는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붙여넣기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는 일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안 되는지를 이제 사람이 확인을 해서 AI에게 다시 알려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코드 실행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코드 실행이 안 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이제 오타가 나서 문법 에러가 나서 코드 실행도 안 된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코드 실행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코드 실행이 중단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명확한 에러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코드 실행은 정상적으로 다 잘 됐는데 그렇게 해서 도출해낸 결과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로직이 좀 잘못돼서 계산이 잘못된 경우인 거죠. 쉽게 말하면 공식이 틀렸던 겁니다. 코드 실행은 기술적으로 문제 없이 모두 잘 됐는데 도출된 결과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전자라면 에러 메시지 등을 복사해서 챗GPT에게 주고, 후자라면 옳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파악을 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챗GPT야, 네가 만든 코드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챗GPT는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수정된 코드를 다시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 코드 역시 맞을 거라는 보장은 없고요. 똑같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또 해봐야 되죠. 하지만 이제는 이 방법을 자동화해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코드를 만들고 스스로 실행해보면서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코드를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기존의 사람이 손수 이 코드가 맞는지 틀린지를 스스로의 컴퓨터에서 실행해보면서 틀렸으면 틀린 이유가 뭐고 에러 메시지가 뭔지 이런 것들을 챗GPT한테 알려줬던 그 과정을 이제는 AI가 스스로 수행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프롬프트로서 글에 풀어서 이렇게 로직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문제 확인 과정에서 확인해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드 실행이 잘 되었는가와 실행을 통해서 도출해낸 결과물이 맞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특히 두 번째 항목인 실행 결과물에는 문제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실제 작동시켰을 때 결과물로서 주기를 기대하는 바를 미리 정해둔 이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챗GPT에게 스스로 만들어달라는 요청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코드는 잘 만들어 놓고서도 스스로 잘못 만들어 놓은 테스트 케이스 때문에 헤매는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잘못된 케이스로 인해서 결국 이 처리는 성공해내지 못했습니다. 과정을 한번 보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잘못된 테스트 케이스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문제를 코드에서만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스트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달성되어져야 하는 목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수정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챗GPT의 이런 코드에서 문제를 찾고자 하는 시도는 상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문제는 코드에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결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되어질 이 테스트 케이스를 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 챗GPT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챗GPT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테스트 케이스를 사람이 직접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제공한 테스트 케이스의 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오류에 대해서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챗GPT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 환각 현상이 있죠. 하지만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에게 주어진 이 컴퓨터는 이것을 바로잡아줄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마치 눈대중으로만은 정확한 길이나 크기를 판단할 수 없는 사람에게 줄자가 주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줄자는 세종대왕께서 맥북을 던지셨다라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판단해내지는 못하지만 길이는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코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이 경우에는 그 코드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존재한다는 상황을 이용한 기법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